그리고 맥동 병광석 얘기하다가 다른 질문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바로 별의 일생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주 공간은 아주 밀도가 낮아요. 근데 이게 거의 진공에 가깝지만은 물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원자 또는 분자 형태의 수소들과 헬륨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애들을 별과 별 중간중간에 분포하고 있는 기체라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간 기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우주 공간 속에서 부유하던 뭐 탄소나 뭐 이런 수소나 헬륨보다 좀 큰 애들 있죠. 요거 우리는 성간 먼지라고 부르는데, 이런 애들과 먼저 우연히 만나게 돼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작지만은 어쨌든 얘네들은 중력을 발생시키게 되겠죠. 질량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누가 트램플린 가운데에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점점 주변 애들이 트램플린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왜냐면 움푹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움푹 들어간 곳에 뭐가 이렇게 모이니까 이 움푹 들어간 곳이 점점 더 움푹 들어가져서 더 빨리 모이게 돼요. 이게 뭐 좋은 비유는 사실 아니긴 한데, 여튼 질량이 점점 모이니까 점점 주변 물질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겠죠. 근데 이게 모일 때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주 공간에서도 정말 미미하지만 밀도의 차이가 존재한단 말이죠. 이 밀도 차이 때문에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모이는 기체의 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핀이 생깁니다. 자전을 하면서 뭉치는 거예요, 이게. 막 소용돌이처럼요. 이렇게 성간 기체와 성간 물질들이 이제 뭉치고 뭉쳐서 약간 넓고 원반 같은 형태로 모이게 되면은 걔를 우리가 이제 기체 원반이라고 불러요. 생명으로 비유하자면 약간 수정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세레모니를 막 하고 있는데 누가 기쁜 나머지 이제 와가지고 그 선수를 엎쳐요. 그럼 또 다른 선수가 와서 또 위에서 엎치죠. 이렇게 해서 선수들이 막 여러 명이 엎쳤어요. 그러면 맨 아래에 있는 선수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그냥 꽉 눌리게 되겠죠. 마찬가지거든요. 성간 기체도 중력에 의해서 점점 모이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애들이 점점 꽉꽉 눌리게 돼요. 그래서 이 기체 원반은 압축되면서 발생하는 매우 뜨거운 열 때문에 이제 빛을 방출하는 상태가 돼요. 이제 복사 에너지죠. 말 그대로 별이 탄생하기 직전 상태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제 모입니다, 물질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온도가 점점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약 한 1000만 도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수소 핵융합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핵융합이 시작되게 되면은 예전까지는 마찰열 뭐 이런 걸로 빛을 내던 이런 원반들이 이제는 나름 그럴듯하게 강렬한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을 하죠. 왜냐면 핵융합 에너지니까요. 그러니까 아가 별의 탄생이죠. 지금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괜히 시작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별의 일생이라는 부분은 제 생각엔 아래 컨텐츠 하나로 만들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0분 약간 안 되게 나올 것 같거든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좀 빼고 담백하게 좀 다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만들어진 애기 별이 핵융합이 시작되기 직전에 얼만큼 이 물질들이 모였냐에 따라서 이제 얘의 운명이 결정이 돼요. 성간기체가 많이 모여가지고 수소가 풍부하고 매우 무거운 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강렬한 빛을 내고 그만큼 일찍 죽어요. 태양이 좀 작은 별에 속하니까 태양을 우리가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태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어난 지 꽤 됐어요. 한 50억 년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50억 년 정도 더 살 수 있어요. 만약에 태양 질량이 20배에서 한 30배 정도 이상 되는 별들이 만약에 있으면은 그 별들은 아무리 많이 살아봤자 앞으로 한 수백만 년 정도 살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별의 내부의 밀도가 커져요. 엎치는 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핵융합이 빠르게 일어나거든요. A라는 별이 있고 B라는 별이 있는데 A보다 B의 밀도가 2배 크잖아요. 밝기는 8배 정도가 더 밝아져요. 엄청난 차이예요. 밝기가 밝아졌다는 건 결국에 핵융합이 훨씬 잘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고, 그 말은 곧 자기 내부의 연료를 빨리 태워버린다는 의미니까 A보다 B가 더 빨리 죽어버리게 되겠죠. 자꾸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별이 좀 불쌍해지긴 하는데, 여튼 별은 이제 3가지의 가능성들 중 하나가 됩니다. 하나는 이제 백색 외성으로 이제 마무리되거나 중성자 별이 되거나 혹은 블랙홀이 되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백색 외성 같은 경우에는 태양 정도의 어떤 질량을 가진 별들, 그보다 작은 별들의 말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수소를 다 태우고 날린 남은 잿더미들이 핵 안에 존재하는, 이렇게 핵으로서 존재하는 별입니다. 점점 이게 식어가긴 하지만 여전히 뜨거워가지고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에너지, 그 운동에너지가 축태압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축태압은 팽창하려고 하는 압력인데, 이 축태압이랑 중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이게 백색 외성이에요. 근데 이제 중성자별이라고 하면은 질량이 이제 태양보다 약간 몇 배 정도의 큰 천체가 소위 이야기하는 초시속 폭발을 한 다음에 중심 핵 부분 쪽에 중성자만 남게 돼서 아주 초고밀도의 별이 된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중성자가 굉장히 밀도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게 밀도가 크면은 부피당 중력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백색 외성의 부피더라도 중성자에 비해 훨씬 더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그러면은 자기 형태를 유지할 수 있냐? 왜냐면 축태압이 훨씬 작을 텐데. 근데 이게 중성자끼리도 아주 짧은 거리에서는 이게 원래는 중성자들이 강력으로 붙들려 있거든요. 근데 그 강력이 정말 더 작은 거리에서는 청력으로 나타나요. 청력이라고 하면 밀어내는 힘을 말하죠. 바로 이 청력에 의해서 이 축태압이랑 중력이 또 평형을 이루게 돼요. 자, 그러면 청력에 의한 이 축태압이 중력보다 작아지면, 즉 중력이 축태압을 이기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말했던 그 부피당 질량이 너무 커져 버려가지고 이 청력에 의한 축태압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요. 그게 바로 블랙홀이에요. 중력이 너무 막대하게 강해져 버려가지고 질량이 차지하는 공간 그 자체가 한 점으로 모이게 되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 한 점이 부피마저도 없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게 바로 블랙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블랙홀을 점천체 또는 고리천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컨텐츠를 제가 이 블랙홀에 관련된 거를 안 그래도 이제 천문연이랑 같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그 컨텐츠에서 더 전문적으로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되게 요약을 많이 했었는데 별의 일생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게 지금 실감이 되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별의 일생에 대한 컨텐츠는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입니다. 전 지금 시카고에 와 있어요. 시카고 오헤어 근처에 있는 모텔에 지금 숙박해서 지금 이렇게 또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얼른 짐 풀자마자 바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내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한 분을 또 뵙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 인터뷰 지금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예전에 왜 그 세른 두 번째 컨텐츠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 여러분한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촬영이 이 시카고 근처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있을 예정이에요. 그 연구소가 어디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원래 이 도화주세요라는 컨텐츠는 화요일날 정기적으로 업로딩되는 컨텐츠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화자가 불화자 해가지고 화요일 할 때 그 화자를 써서 이게 도화주세요 이렇게 썼던 거였는데, 이게 시즌2로 넘어오면서는 화요일에 좀 국한돼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여태까지 과학을 쿠키처럼 좀 즐겼어야 됐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서 과학을 쿠키가 아니라 과학을 약간 정식처럼 즐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과학 쿠키라고 하는 채널의 어떤 본질? 그 본질에 좀 더 가깝게 쿠키처럼 즐길 수 있도록 짧고,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을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러한 포메이션으로 바뀔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